어머니, 어떻게 18년 만에 처음 고향에 가는데 과자를 선물로 주실 수 있나요? 65의 박순자 여사가 며느리 쩌우에게 과자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래도 18년 만에 고향에 가는데 빈손으로 보내기 미안해 준비했다. 어머니, 어떻게 18년 만에 처음 집에 가는데 과자를 선물로 주실 수 있나요? 정말 너무하세요. 오랜 기간 단 한 번도 고향에 가지 못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건넨 건 과자 상자. 가족들에게 시어머니가 주셨다며 과자 상자를 건넬 때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상자를 열었을 때 쩌우와 가족들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심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새벽 4시 한지공의 공장의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쩌우는 거친 손으로 한지를 집어들었죠. 20대에 시집와서 지금 38. 정확히 10년째 똑같은 새벽이었습니다. 쩌우야, 거기 한지 더 가져와. 시어머니 박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네, 어머니. 쩌우는 무거운 한지 상자를 들며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3651제야. 엄마, 된장찌개 왜 이렇게 싱거워? 12살 아들 현우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10살 딸 수진도 말했죠. 엄마, 학교 앞에서 친구들이랑 밥 먹을게. 도시락은 싸지 마. 쩌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베트남 억양을 부끄러워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남편 민수는 밥그릇에 코를 박고 있을 뿐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35해 인생 단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아내 편을 든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던졌습니다. 10년이나 살았는데 아직도 한국 입맛을 모르네. 한지도 아직 삐뚤게 자르고. 쩌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점심시간. 한지 공장 밖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베트남 며느리 아직도 말투가 이상하더라고. 20년이나 됐는데 왜 아직도 그래? 쩌우는 그 말들이 다 들렸지만 못 들은 척 웃는 얼굴로 인사했죠. 밤 10시. 모두가 잠든 후 쩌우는 화장실에 숨어 베트남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짱. 잘 지내니? 이번 달은 5만 원밖에 못 보내.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동생 짱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언니. 하지만 쩌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5만 원으로는 동생 학비도 안 된다는 걸. 보고 싶어. 나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쩌우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새벽 1시. 쩌우는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숨죽여 울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난 그동안 뭘 한 거야? 오후 3시. 쩌우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야. 18살 여동생 짱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짱아, 무슨 일이야? 아빠가 오토바이 사고 났어. 허리를 다쳐서 일을 못해. 쩌우의 손에서 한지가 와르르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당분간 일 못한대. 언니 언제 와? 아빠가 보고 싶어 해. 쩌우는 한지 공장 한 구석에 주저앉았어요. 짱아, 언니가 꼭 갈게. 그날 밤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베트남 다녀오게 해주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알아? 한지 수학철이야. 1년 중 제일 바쁜 때라고.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아버지? 내 아버지가 뭔데? 10년 동안 우리 집이라면서 베트남 생각만 했구나.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며칠만이라도 안 돼. 한지 뜯는 사람 한 명 빠지면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 남편 민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번쯤은 너는 가만히 있어.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번 한 번만. 20대에 시집 와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사흘 안에 한지 5,000장 다 뜯어놓고 가. 베트남은 사흘만 있다 와. 저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부터 저우는 밤낮 없이 한지를 뜯었습니다. 새벽 3시에 시작해 밤 12시까지. 손가락이 퉁퉁 부어 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죠. 갈라진 손끝에서 피가 나왔지만 저우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파. 하지만 괜찮아. 아버지 얼굴 볼 수 있다면. 1,000장, 2,000장, 3,000장. 숫자를 세면서 저우는 베트남 풍경을 그렸습니다. 4,000장, 5,000장 완성. 해냈어. 정말 해냈어. 사흘째 밤 마지막 한지 상자를 묶으며 저우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출발 이틀 전 밤 저우는 몰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0년 동안 아껴둔 돈으로 산 손전등, 과자, 학용품, 아버지께 드릴 파스. 그런데 출발 하루 전 아침 시어머니가 저우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뭘 그렇게 싸고 있어? 시어머니는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을 발견한 순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이게 뭐야? 내가 무슨 돈으로 우리 집 형편에 이런 걸 샀다는 거냐? 어휴.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검은 비닐봉투를 던졌습니다. 이거나 가져가. 헌옷 수거함에서 골라왔어. 낡고 해진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베트남은 덥잖아. 이런 게 딱이야. 거기선 이것도 좋은 옷이래. 그리고 이것도. 시장에서 산 싸구려 과자 박스였습니다. 이거 애들 좋아하잖아. 저우는 헌옷 봉투와 과자 박스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10년 만에 귀향인데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가야 한다니. 이거 가지고 갈 바에는 베트남 안 가겠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반항하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들어? 10년 만에 가는데. 헌옷이랑 싸구려 과자만 들고 가면 제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어요? 초라해? 누구한테 초라한데? 그래도 제 가족인데요. 정신 상태가 썩었구나. 있는 척 하고 싶은 게냐? 그럼 정말 안 가겠습니다. 저우는 돌아섰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죠. 그래, 그럼 가지 마. 아버지 아픈 건 핑계였나 보구나. 저우는 문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저우야, 이번 아니면 또 10년이야. 중요한 건 뭘 들고 가느냐가 아니야. 내가 간다는 거야. 아버님이 내 얼굴 보는 게 제일 큰 선물 아니야? 민수가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가 조금씩 모아둔 건데 20만 원이야. 아버님 약 사드리고 짱이 맛있는 거라도 사줘. 저우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우는 결국 헌옷 봉투와 과자 박스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인천공항 로비. 다른 사람들은 캐리어에 선물 더미를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저우 손에 들린 건 헌옷 봉투와 과자 박스뿐이었습니다. 두 손이 가볍다는 게 이토록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출국 게이트 앞 딸 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엄마. 수진이 작은 파우치를 쥐어줬습니다. 안에는 수진이 아끼던 화장품들이 들어있었죠. 엄마, 이거 베트남 이모 좋아할 거야. 현우도 미니 게임기를 줬어요.
짱이 좋아하겠지? 마지막으로 수진이 5만원권 한 장을 더 쥐어줬습니다. 이것도 내가 주는 용돈이야. 저우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도 엄마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노이 공항 도착. 뜨거운 열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10년 만이야. 에어컨도 없는 낡은 버스를 타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고향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언니, 18살 짱이 맨발로 뛰어왔습니다. 진짜 언니야? 저우는 과자 박스와 헌옷 봉투를 내려놓고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언니야. 우리 동생. 1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어요. 엄마, 언니 왔어. 집안에서 엄마가 뛰어나왔습니다. 저우야, 우리 저우. 엄마. 모녀는 말없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자, 들어가자. 문턱을 넘는 순간 구석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윽. 저우의 발이 멈췄습니다. 아빠. 저우는 그 방으로 뛰어갔어요. 좁은 방 한가운데 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아빠. 저우가 무릎을 꿇고 다가갔습니다. 저우야, 저우냐?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네, 아빠. 저예요. 저우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 20년 전 그 힘있던 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너 한국 가서 고생하는데 아빠가 이 꼴이 돼서.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괜찮아. 아빠, 제가 왔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저우는 아버지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지 저우 자신이 제일 잘 알았어요. 손에 든 건 과자 박스 하나와 헌옷 봉투 하나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저우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딸 왔다며? 10년 만이지? 저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들은 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한 아주머니가 마당 한 구석에 놓인 헌옷 봉투와 과자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거? 한 아주머니가 헌옷 봉투를 슬쩍 들춰봤습니다. 이건 옷? 응. 침묵. 색바랜 티셔츠, 목이 늘어난 상의, 구멍난 양말들. 이건 뭔데? 다른 아주머니가 과자 박스를 가리켰습니다. 과자예요. 이게 전부야?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18년 만에 왔는데. 즉,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집을 나섰습니다. 과자 박스가 전부래. 헌옷도 가져왔더라. 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간 후 엄마가 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우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과자를 나눠 먹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과자 박스를 가져왔어요. 자, 이거 한국 과자래. 저우가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박스를 완전히 열자 바닥에서 뭔가 두꺼운 게 만져졌습니다. 저우가 과자들을 치우자 박스 바닥에 커다란 봉투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손이 떨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진 건 돈. 미국 달러였어요. 100달러짜리 지폐가 다발로 묶여 있었습니다. 엄마, 저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그래? 엄마와 짱이 달려왔어요. 이게 뭐예요? 짱이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0장, 20장, 30장, 총 30장, 3,000달러였습니다. 언니, 이게 진짜야? 봉투 안을 더 뒤적이자 또 다른 종이가 나왔습니다. 영수증이었어요. 하노이 국립대학교 등록금 납부 완료. 학생 이름 의무엔 T장. 뭐라고?
짱이 영수증을 낚아챘습니다. 이건 내 이름이야. 대학교 등록금. 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쩌우도 울컥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보내신 거야.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쩌우야, 내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쩌우는 헌옷 봉투를 다시 뒤졌습니다. 봉투 안쪽 옷 사이에서 또 다른 봉투가 나왔습니다. 열자 또 돈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한국 돈 100만 원과 함께 병원 예약증이 들어 있었어요. 하노이 중앙병원 정형외과 예약 완료. 환자 이름 응우엔 반홍. 수술비 전액 납부 완료. 아빠 이름이야. 엄마가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수술비가 이미 납부됐다고? 쩌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이런 걸 준비하셨다니.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세 사람은 과자 박스와 헌옷 봉투 사이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이었습니다. 쿵쾅. 집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트럭이 2대나 왔네. 누구 집에 배달 오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골목 쪽으로 몰려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도 몰라. 가보자. 집 앞 골목에 트럭 2대가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 들어갑니다. TV 조심하세요. 배달원들이 소리쳤습니다. 쩌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냉장고, TV, 배달원 한 명이 종이를 들고 다가왔어요. 여기 응우엔티 흐엉 맞죠? 맞는데요. 그럼 맞네요. 냉장고, TV, 세탁기, 선풍기 배달 왔습니다. 네, 저희가 주문한 게 아닌데요. 배달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보내신 분 성함이 박순자님입니다. 쿵. 쩌우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순자. 전액 결제 완료됐고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TV. 한국 시어머니가 보냈대. 우와, 정말 대단한 시댁이네. 어제 과자 박스를 보고 혀를 찼던 아주머니들이 이번엔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냉장고가 얼마짜린데? TV까지. 저거 전부 새 거잖아. 문짝이 덜렁거리던 낡은 냉장고 옆에 새 냉장고가 놓였어요. 어머, 이렇게 큰 냉장고는 처음 봐. 엄마가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다음은 TV였어요. 50인치짜리 대형 TV가 거실에 설치됐습니다. 세탁기는 마당에 설치되자 짱이 신기한 듯 만져봤어요. 언니, 이거 진짜 세탁기야? 응. 쩌우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손빨래 안 하셔도 돼. 동네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쩌우야, 시댁이 정말 좋은 집이구나. 어제는 우리가 잘못 봤나 봐. 시어머니가 정말 며느리 생각이 많으시네. 냉장고에 세탁기까지. 보통 마음으로는 못하지. 쩌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어요. 사람들이 다 가고 나자 엄마가 쩌우를 꽉 안았습니다. 쩌우야, 너 한국에서 진짜 귀하게 살았구나. 엄마, 우리 딸. 정말 잘했다.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는데 엄마가 너무 걱정만 했네. 엄마,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신 줄. 둘은 새 냉장고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쩌우는 아버지 병실을 찾았습니다.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술비가 생겼어요. 아빠, 이제 수술 받으실 수 있어요. 어머니가, 제 시어머니가 보내주셨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께 꼭 감사하다고 전해라. 다음 날 아버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재활만 열심히 하시면
다시 걸으실 수 있어요. 그 순간 쩌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귀국 전날 밤 쩌우는 과자 박스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박스 바닥이 다른 과자 박스보다 두꺼웠어요. 손으로 눌러보니 뭔가 더 들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쩌우는 조심스럽게 박스 바닥을 뜯었어요. 그 안에서 작은 붉은 천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자 반짝이는 게 나왔습니다. 반지였어요. 이건 어머니 반지야. 시어머니가 평생 끼고 계시던 반지였습니다. 쩌우가 시집 온 날부터 10년간 단 한 번도 빼지 않았던 바로 그 반지. 왜 이게 여기 있지? 쩌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를 더 뒤적이자 작은 한지가 돌돌 말려 있었어요. 편지였습니다. 쩌우는 손을 떨며 한지를 펼쳤습니다. 삐뚤삐뚤한 한글이 연필로 쓰여 있었습니다. 쩌우야, 내가 편지 같은 거 써본 적 없어서 글씨가 엉망일 거다. 미안하다. 너 한국 와서 입맛도 말도 다른 나라에서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나는 알아. 내가 말 주변이 없고 살갑게 굴 줄 몰라서 내가 늘 외로웠을 게다. 쩌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편지가 젖어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너는 우리 집에서 10년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집안 살리고 공장 일까지 도맡아 한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여자다. 너는 부족한 며느리가 아니고 내 자랑이다. 말로는 못했지만 내 마음은 늘 그랬다. 쩌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내 아버지 많이 아프다 했지. 병원비는 이 돈으로 해라. 그리고 내 동생 공부 꼭 해야 한다. 동생 학비 써라. 그게 너희 가족의 미래다. 내가 너한테 쓸데없는 선물 못 챙기게 한 건 너를 창피하게 하려는 게 아니다. 베트남 사람들한테 선물 많이 가져가면 너한테 계속 기대하고 부담 줄까봐 그랬다. 너 힘들까봐 내가 막은 거다. 쩌우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쩌우야,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말로는 못해도 나는 너를 많이 사랑한다. 아버지 어머니 병 나으면 모시고 한국 와라. 그리고 편지의 가장 마지막 줄. 삐뚤한 글씨로 적힌 베트남어 문장이 있었습니다. 꽌 엠냐 꽝 따오 틱. 쩌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은 베트남어로 우리 가족은 내가 자랑스럽다였습니다. 어머니가 베트남어를 배우셨어. 쩌우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편지와 반지를 가슴에 끌어안은 채 10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듯 울음을 쏟아냈어요.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쩌우야, 왜 그래? 어머니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몰랐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 쩌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출국장 밖에는 늘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 멀리 누군가 서 있었어요. 쩌우야. 그 목소리에 쩌우의 발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박순자가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65평생 한 번도 며느리를 마중 나온 적 없던 시어머니가 거기 서 있었어요. 잘 다녀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쩌우는 대답 대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너무 몰라봤습니다. 일어나거라. 시어머니가 쩌우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내가 표현을 못해서 미안하다. 쩌우야. 그 말 한마디에 쩌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아본 적 없는 품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순자도 쩌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1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집으로 가는 차 안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쩌우야, 내가 너한테 차갑게 군 건 내가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해서였다. 내가 기죽을까봐 그랬어. 그리고 베트남 가족들한테 내가 계속 돈 보내면 너만 힘들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한 번에 정리해 준 거야. 쩌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몰랐어요. 나도 말을 못해서 미안했다. 앞으로는 좀 더 잘할게. 집에 도착하자 현우와 수진이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 마중 가셨어. 아이들이 쩌우를 안았습니다. 엄마, 베트남 이모는 괜찮으셨어? 응, 괜찮으셨어. 너희가 준 선물 엄청 좋아하셨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쩌우 앞에 반찬을 놓았어요. 많이 먹어. 베트남에서 고생했을 텐데. 쩌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고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식사 후 시어머니가 쩌우를 불렀습니다. 쩌우야, 이거.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열자 새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내 반지는 내가 가져. 이건 내가 새로 산 거야. 어머니, 이건 어머니 거잖아요. 이제 내 거야. 너한테 주고 싶었어. 1년 후 베트남에서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왕복 티켓으로요. 공항에서 두 시어머니가 처음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딸 잘 돌봐주셔서 저야말로 감사하죠. 쩌우가 우리 집 기둥입니다. 두 어머니는 서로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쩌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가족이라는 건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였습니다.